안녕하세요. 주행 교수입니다. 생능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6장 공간으로 시간 벌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6장에서는 공간으로 시간 벌기 전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기수 정렬, 카운팅 정렬, 문자열 매칭, 해싱 이런 이제 공간으로 시간을 버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 알고리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가장 좋은 알고리즘은 계산 속도가 빠르면서 메모리 공간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항상 이게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은 항상 상충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공간을 좀 희생해야 되고, 반대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희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공간보다는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이제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을 희생해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sin x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뭐 테일러 값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sin 값을 구한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려면은 sin x를 구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뭐 0에서부터 이제 90도까지의 sin 그 각도에 대해서 미리 sin 값을 다 계산해서 저장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장한 그 값을 어떤 sin 값이 필요하면 저장 값을 바로 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sin x는 이제 order of 1에 어떤 각도든지 바로 답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것은 결국은 모든 알고리즘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도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할 피보나치 수를 미리 구해놓고 그걸 테이블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뭐 피보나치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그런 식이라면은 n번째 테이블에서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바로 항상 이것이 제일 빠른 그런 이제 시간에 이제 피보나치 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간으로 시간 벌기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은 항상 이제 우리가 뭐 테이블만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 오더로 원만에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먼저 테이블을 만드는 게 문제죠.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일단 테이블 만드는데 필요한 공간, 이게 일단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보나치 수는 도대체 몇 가지의 피보나치 수를 구해놔야 될까? 이걸 우리가 뭐 알 수도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sin x 같은 경우에는 x를 0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90도까지를 뭐 구해놓는다고 합시다. 근데 0도, 1도, 2도 이렇게만 구하면 될까요? 또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1.5도, 1.234도 이런 것들을 다 구해놓으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인을 미리 구해놔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현실적인 수준에서 공간을 희생해서 시간을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린 여기에서 이제 정렬과 문자열 매칭 그리고 해싱 이런 기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절의 기수 정렬은 공간을 희생해서 시간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방법을 이제 정렬 문제에다가 적용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장에서 공부한 그 정렬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정렬은 전부 다 비교 기반 정렬입니다. 비교 기반 정렬이라는 것은 어떤 배열에서 어떤 원소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원소와 이 원소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런지 뭐 같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두 원소의 크기를 비교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수 정렬은 이렇게 비교를 사용하지 않는 정렬입니다. 비교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정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은 그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배열이 이제 정렬되기 전에 입력 배열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입력이 왼쪽에서 들어가서 출력이 오른쪽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렬할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9까지의 숫자다. 이제 0부터 9까지 숫자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8이 들어옵니다. 8이 우리가 버킷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자, 공간을 0번 공간부터 9번 공간까지 쫙 10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8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8버킷에다가 집어넣습니다. 2가 들어오면 단순히 2버킷에다가 집어넣습니다. 7이 들어오면 7버킷에다가 집어넣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버킷, 가끔은 이제 예를 들어서 2가 2개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2가 하나 더 이렇게 뒤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입력 리스트를 버킷에다가 쭉 이렇게 배분을 시켜 놓습니다. 자, 배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맨 첫 번째 버킷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버킷에 있는 숫자를 단순히 꺼내서 화면에 출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0번은 없고 1번은 없고 2번은 하나 있네. 2번이 나가죠. 3번이 하나 있네. 3번이 나가죠. 5가 하나 있네. 5가 나가죠. 7이 나가죠. 8이 하나 있네. 8이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고 이 입력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버킷에다 넣고 한번 넣고 난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걸 모든 것을 빼내는 그 동작만으로 우리가 입력 리스트를 이렇게 정렬했습니다. 이것이 기수 정렬의 아이디어가 됩니다. 자, 물론 이런 기수 정렬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희생한 공간은 뭡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어떤 버킷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희생해서 우리가 시간을 이제 시간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데 좀 약간 예상되는 문제가 살짝 보이죠. 만약에 우리가 입력 리스트에 있는 숫자가 0에서부터 9까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뭐 19까지다. 0에서부터 99까지다. 이런 뭡니까? 이게 두 자리수의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정렬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버킷을 늘리는 거죠. 버킷을 쫙 늘립니다. 엄청나게 버킷을 0에서부터 99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100개, 버킷을 100개로 이렇게 늘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이게 그 메모리의 문제가 좀 보이는 것 같죠. 자,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 오른쪽과 같이 이런 두 자리 숫자가 입력되었을 때 그것을 정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그 버킷의 숫자를 100개나 이렇게 막 해서 한번 넣었다 한번 빼는 것이 아니라 버킷은 10개만 10개만 사용하는데 그거를 2번 사용하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버킷에다가 그러니까 그 자리수에 따라서 먼저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높은 자리수를 먼저 넣을까요? 낮은 자리부터 먼저 넣을까요? 자, 여기 답이 있죠. 그죠? 답은 낮은 자리수부터 정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 93, 39 이렇게 있으면 뭐를 기준으로? 자, 여기 일단은 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정렬을 버킷에다 넣고 뺍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28은 뭡니까? 28이니까 여기 들어가죠. 여기. 그 다음에 93, 3이죠. 93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그 다음에 39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고 81은 여기 들어갑니다. 62는 여기 들어가고 72도 여기 들어가죠. 62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 72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은 다음에 뺍니다. 어떻게 뺍니까? 0은 없고 82, 62, 72, 82, 62, 72, 그 다음에 93, 그 다음 26, 그 다음에 28, 38, 39.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맨 1의 자리를 기준으로 정렬을 먼저 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한 번 더 정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0의 자리를 기준으로. 자, 81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81이니까 8, 62니까 6, 72니까 7버켓, 93이니까 9버켓, 26이니까 2버켓, 28이니까 2버켓, 38이니까 3버켓, 39니까 3버켓. 자, 이렇게 딱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버켓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항목을 꺼냅니다. 자, 그러면 26, 28, 38, 39, 26, 28, 38, 39, 62, 72, 81, 93.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두 자리수 입력 리스트를 정렬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수 정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버킷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까요? 이런 버킷은 우리가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62와 72가 있으면 62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72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나올 때도 62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72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순서를,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는 first in, first out.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입니다. Q. 버킷은 Q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수 정렬은 아주 다수의 Q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기수 정렬 알고리즘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이제 Q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Q는 우리가 그 파이썬의 Q 모듈에 있는 Q 클래스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radix sort A는 이제 A는 입력 배열입니다. 랜덤한 이제 숫자가 들어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이제 A의 입력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Q의 배열을 만듭니다. Q의 배열을 만드는데 이제 Q의 리스트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Q 객체를 하나씩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요 포문에서 이제 Q가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Q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N은 입력의 크기고 팩터는 일단 자리수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1의 자리수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D는 자리수입니다. 제일 처음엔 0, 이제 맨 뒤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5자리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맨 뒷자리부터 한 자리, 두 자리, 셋, 넷, 다섯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요거를 바깥 루프가 D에 대한 포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뭘 합니까? 어떤 입력 데이터, 이제 AI가 입력 데이터를 적절한 위치의 Q에다가 모두 순서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입력 데이터에 있는 모든 이제 그 값을 이제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은 이 그림에서 요 입력 데이터를 요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J가 0에서부터 해서 모든 버켓에 있는 모든 버켓에 있는 모든 버켓 이제 Q's B는 이제 모든 Q가 공백이 되지 않을 때까지 모든 Q에 있는 자료를 get 하면 이제 그 Q에서 꺼내는 이제 DQ 하는 연산이 get이죠, 그죠? 꺼내서 이제 순서대로 버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은 일단 버켓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의 순서대로 이렇게 꺼내는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꺼내는 과정. 자, 그렇게 이제 다 꺼내고 나면은 이제 자리수가 하나 올라가야 됩니다. 자리수가 제일 처음에 1의 자리 이제 팩터가 1이었다가 이제 팩터가 이제 10이 되는 거죠. 팩터가 10.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요 10의 자리를 기준으로 정렬. 예를 들어서 5자리 같으면 제일 처음에 이걸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그다음 얘를 기준으로 정렬, 그다음 얘를 기준으로 정렬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렇게 그게 V자로 올라가는 요게 D입니다. D.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데이터를 정렬한 과정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맨 마지막 자리로 정렬, 그러니까 이 단계마다 맨 마지막 자리로 정렬되고, 그 다음에는 10의 자리로 정렬되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로 정렬되고, 그 다음에 1000의 자리로 정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떤 입력 배열을 만드는데 랜덤으로 이제 1부터 9999까지 사이에 있는 숫자를 랜덤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데이터가 나왔고 그것을 radix sort를 이용해서 정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D는 우리가 디지트 지금 이 경우는 최대 디지트가 최대 4자리니까 디지트를 4로 하고 버켓의 수는 우리가 10진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10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 같고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일단 바깥 루프가 있네요. 바깥 루프가 있습니다. 바깥 루프가 몇 번입니까? 이거는 디지트 번, 자리수를 D라고 한다면 이 D번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죠. 자, 자리수라고 해봐야 우리가 123 같으면 3자리고 아주 큰 숫자라도 자리수 자체는 얼마 10억 100억 되더라도 자리수 자체는 얼마 안 되죠. 자, 그래서 D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값으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입력의 개수네요. N이네요. 그죠? N. 그 다음에 요것도 결국은 이제 버켓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는 것도 결국은 N번. 그러니까 이게
그 입력 리스트의 요소의 수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은 보면 이것도 n이고 이것도 n이고 결국 n 이상 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뭐 2n이라 봐야 d 곱하기 2n이나 2dn이나 결국 이것은 이제 dn에 비례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간 복잡도가 빅O로 dn입니다. dn. 자, 이때 d가 어떻습니까? d는 우리가 크게 무시해도 될 만한 숫자입니다. 아주 뭐 정수로 아주 큰 숫자라고 하더라도 이 d가 암만 커도 뭐 20까지 될까? 우리가 1, 10, 100, 1000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숫자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해, 이런 거 뭐 좀 넘어가면 우리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단위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단위 20만 하더라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단위이기 때문에 d는 뭐 아주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거의 order of n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 무슨 병합 정렬이나 뭐나 이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정렬의 최적 알고리즘이 order of n log n이었죠. n log n에 비해서 n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대신 공간을 희생했죠. 우리가 공간을 물론 희생했습니다. 공간의 복잡도가 그러니까 n만큼.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제 이 안에 n 개의 요소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버퍼는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n이 버퍼 수보다 더 크다면 n에 비례하는 정도의 어떤 메모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간 복잡도가 이렇게 order of n이고 시간 복잡도가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좋은 알고리즘인데 이걸 많이 사용하면 되지 않는가? 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키 값이 자연수로 표현되어야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3.14159 이런 값이 이제 그 배열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앞에 그림에서 이런 배열에 이런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면 3.14159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얘를 어떻게 여기 배열의 버켓에다가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소수점 아래에 뭐 몇 자리 이제 여기부터 해가지고 얘를 이제 넣고 그 다음 단계로 얘를 넣고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보다 훨씬 더 긴 그런 숫자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기수 정렬은 키 값이 자연수로 표현되어야지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나 한글, 한자 등으로 이루어진 키 값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적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뭐 적용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뭐 사용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뭐 비교 기반 정렬의 정렬의 하한을 뚫은 엄청나게 좋은 알고리즘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정렬 알고리즘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이걸 적용해서 정렬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어떤 좋은 시간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그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간을 어떤 공간이냐 이런 공간을 이제 좀 희생을 해가지고 그 처리 시간을 향상시킨 정렬 문제에다가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는 것입니다.